김영훈의 질병백과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서툰 몸짓을 자신감으로 바꾸는 여정, 발달성 협응장애 DCD 성장 가이드입니다. 발달성 협응장애 DCD의 치료는 조기 진단 후 개별화된 작업, 물리학 치료와 환경조정, 가정학교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약물 단독으로 치료되는 질환이라기보다 기능 향상과 2차 문제 예방을 목표로 하는 재활교육적 접근이 중심이 됩니다. 1. 치료의 기본 원칙입니다. 가능하면 원인, 기저, 신경, 뇌과적 질환, 약물, 영양 문제 등을 먼저 평가 교정하고 그 위에 재활치료를 얻는 방식으로 계획합니다. 진단 직후부터 반복 장기 중재를 시작할수록 운동 기능 및 일상생활 기능의 예후가 좋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2. 비약물적 재활치료입니다. 작업치료, OT, 시지각, 미순동, 일상생활 동작, 옷 입기, 쓰기, 도구 사용 등을 목표로 감각통합 접근과 과제 중심 훈련을 병합해 주로 시행하며 6개월 이상 개별화 프로그램 후 BOT2 등에서 유의한 미세 전천동 향상이 보고됐습니다. 물리치료 PT, 균형, 자세 조절, 대근육 협응, 보행 패턴을 개선하는 운동을 제공해보다 안정적인 보행과 독립적 이동, 스포츠 참여를 돕습니다. 3. 과정 중심 대 과제 중심 접근입니다. 과정 중심, 감각 통합 치료나 운동 감각 키네테틱, 접근처럼 자세 조절, 고유 수용 감각, 전정 기능 등 기저 처리 과정을 개선해 전반적 운동 능력을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과제 중심, 실제로 어려워하는 기술, 공받기, 글씨 쓰기, 젓가락질, 자전거 타기 등을 난이도를 세분화하여 단계적으로 반복 연습시키고 즉각적인 피드백과 보상을 주는 방식이며 기술 유지와 일반화 측면에서 특히 효과적이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4. 환경교육적 중재입니다. 학교 가정 환경에서 실패 경험을 최소화하고 성공 경험을 늘리기 위해 체육 활동을 수준에 맞게 조정하거나 보조 도구, 굵은 연필, 미끄럼 방지 매트, 안정된 의자 등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또래놀이, 특수체육 프로그램, 집에서 할 수 있는 홈 프로그램, 균형 게임, 공 던지고 받기, 리듬 운동 등을 연계해 치료실 밖에서의 연습 기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약물 및 동반 문제 관리입니다. 순수 DCD의 특이 약물 치료는 확립되어 있지 않으며 유전성 퇴행성 손해질환 등에서 제한적으로 협응 개선 약제가 시도되지만 근본 치료는 되지 않습니다. ADHD, 학습장애, 불안, 우울 등 공존 질환에 대한 약물 정신건강 치료를 병행하면 전반적 기능과 치료 참여도가 개선될 수 있어 다학제 평가와 협력이 권장됩니다. 6. 실무적 적용 팁, 임상 가정입니다. 평가 도구 BOT2, MABC 등으로 기초 기능 수준과 구체적 난점을 파악한 뒤 2에서 3개의 기능 목표, 글쓰기 속도 향상, 계단 오르내리기 안정화를 명확히 설정합니다. 주 2회 내외 개별 치료와 일상 속 짧은 연습 10에서 15분, 하루 1에서 2회를 병행하고 작은 성공을 기록 피드백해 동기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치료 지속성과 효과에 도움이 됩니다. 작업 치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달성 협응장애, DCD-I를 위한 작업 치료는 단순히 운동신경을 키우는 것을 넘어 아이가 학교와 가정에서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 글씨 쓰기, 옷 입기, 체육활동 등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치료 접근법은 크게 아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게 돕는 탑다운 방식과 신체 기능을 훈련하는 바텀업 방식으로 나뉩니다. 1. 인지적 접근법, COOP 가장 핵심적인 기법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DCD 치료의 골드 스탠다드로 꼽히는 치료법입니다. 핵심 개념, 아이에게 단순히 동작을 반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몸을 움직여야 성공할 수 있는지 스스로 전략을 짜게 만드는 문제 해결형 접근입니다. 실행 과정, goal plan to check. 1. 목표, goal. 아이가 하고 싶은 것 정하기, 줄넘기 1개 넘기. 2. 계획, plan. 어떻게 할지 전략 짜기, 종이 울리면 점프한다 라고 속으로 말하기. 3. 실행도, 계획대로 해보기. 4. 확인, 체크. 성공했는지, 왜 실패했는지 아이 스스로 평가하기. 효과,
이 과정을 통해 아이는 새로운 운동 과제를 만났을 때 스스로 해결하는 운동 계획 능력 피락시스를 습득하게 됩니다. 이 감각 통합 치료 센서리 인테그레이션 IIS입니다. DCD-I는 자신의 몸이 어디에 있는지 느끼는 고유 수용성 감각이나 균형을 잡는 전정 감각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바텀업 접근입니다. 고유 수용성 활동, 무거운 물건, 밀기, 당기기, 암벽 타기, 트램펄린 등을 통해 관절과 근육에 자극을 주어 자신의 신체 위치를 정확히 인식하게 합니다. 전정 감각 활동, 그네 타기, 짐볼 운동 등을 통해 자세 조절 능력과 균형 감각을 키웁니다. 목표, 뇌가 감각 정보를 잘 정리하게 도와주어 결과적으로 매끄러운 동작이 나오도록 기초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3. 과제, 지향적 훈련, Neuromotor Task Training NTT입니다. 아이가 어려워하는 특정 과제 타스크 자체를 쪼개서 집중 훈련하는 방식입니다. 단계별 학습, 예를 들어 가위질이 안 된다면 1. 가위 잡는 법, 2. 직선 자르기, 3. 곡선 자르기, 4. 도형 자르기 등으로 단계를 세분화하여 연습합니다. 반복과 피드백,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치료사가 손을 잡아주거나 핸들링, 거울을 보여주며 시각적 피드백을 제공하여 올바른 운동 패턴을 익히게 합니다. 4. 시지각 운동 통합 훈련, Visual Motor Integration입니다. 눈으로 본 것을 손으로 실행하는 협응 능력을 키웁니다. 학습 글씨 쓰기와 직결되는 중요한 치료입니다. 움직이는 공 잡기, 눈이 공을 쫓아가며 손을 뻗는 타이밍 맞추기입니다. 도형 따라 그리기, 미로 찾기, 점 잇기입니다. 타이밍 맞추어 풍선치기입니다. 다섯 소근육 및 수기 기능 훈련, 파인 모tor입니다. 학교 생활과 자조 활동, 셀프 헬프를 위해 손가락의 정교한 움직임을 훈련합니다. 조작 활동, 단축 끼우기, 지퍼 올리기, 젓가락질 교정, 신발 끈 묶기입니다. 필기 재활, 글씨를 쓸 때의 악력 조절, 연필 쥐는 법, 기립, 글자의 크기와 줄 맞추기를 연습합니다. 6. 환경 수정 및 보조 도구 제공, Environmental Modification입니다. 아이의 능력을 당장 바꾸기 어렵다면 환경을 바꿔서 성공 경험을 줍니다. 글씨 쓰기가 힘들면 연필 교정기, 펜칠 그립나 굵은 연필을 사용합니다. 신발끈 묶기가 힘들면 벨크로 찍찍이, 신발을 권장합니다. 책상에서 자세가 무너지면 발 받침대나 경사 책상 사용합니다. 가위질이 힘들면 스프링이 달린 자동 오픈 가위 사용합니다. 7 부모님을 위한 조언입니다. 작업 치료실에서는 위의 기법들을 아이의 흥미에 맞춰 놀이처럼 진행합니다. 핵심, 단순히 동작을 반복시키는 훈련보다는 아이가 이렇게 하니까 되네 라고 깨닫게 하는 COOP 전략적 사고 방식이 장기적으로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가정 연계, 치료실에서 배운 성공 전략, 공 잡을 때는 눈 하고 외치고 잡기를 집에서도 똑같이 사용해 주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운동 프로그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달성 협응장애 DCD-I를 위한 운동 프로그램의 핵심은 경쟁하지 않는 환경에서 성공 경험을 쌓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운동을 못해서 싫은 것보다 해볼 만한 놀이로 느끼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대근육 및 코어 강화 몸의 중심 잡기입니다. 몸의 중심, 콜, 이 흔들리면 손발을 정교하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힘을 기르는 운동을 놀이처럼 변형합니다. 동물 걷기, 애니멀 웍스, 1. 곰 걷기, 손과 발바닥만 땅에 대고 엉덩이를 높이 들어 걷습니다. 어깨, 코어 강화. 2. 개 걷기, 등을 바닥 쪽으로 하고 손발로 기어갑니다. 등, 팔 근육 강화. 3. 개구리 점프, 쭈그리고 앉았다가 높이 점프합니다. 하체 폭발력, 손수레 걷기, 휠베로 워킹. 아이가 손으로 바닥을 짚고 부모님이 아이의 다리를 잡아주어 손으로 걷게 합니다. 처음엔 허벅지를 잡아주고 힘이 생기면 발목을 잡아 난이도를 높입니다. 슈퍼맨 자세, 배를 깔고 엎드려 팔다리를 동시에 들어 올리고 5초 버티기를 합니다. 2. 눈손 협응 및 공 다루기, Visual Motor Integration입니다. 공을 무서워하거나 타이밍을 못 맞추는 아이들을 위해 속도가 느린 도구부터 시작합니다. 풍선 배구, 발룬 볼리볼.
일반 공보다 속도가 훨씬 느린 풍선을 사용하여 주고받습니다. 아이가 공이 궤적을 눈으로 쫓고 손을 뻗을 시간을 충분히 벌어줍니다. 스카프 손수건 던지고 받기. 공보다 떨어지는 속도가 느린 얇은 스카프를 위로 던지고 양손으로 잡게 합니다. 콩주머니 빈박 던지기. 바구니나 훌라후프를 목표물로 두고 콩주머니를 던져 넣습니다. 콩주머니는 공처럼 튀어나가지 않아 아이가 잡기 편합니다. 벽에 공 굴리기. 짐볼이나 큰 공을 벽에 대고 손이나 발로 굴리며 미로를 통과하거나 특정 글자를 써봅니다. 3. 균형 감각 및 전정 감각 훈련입니다.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아이들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징검다리 건너기, obstacle course, 바닥에 비계, 쿠션, 이불 등을 불규칙하게 놓고 밟지 않고 건너가거나 위를 밟고 지나가게 합니다. 바닥의 질감이 달라지면 균형 잡기가 더 도전적이 됩니다. 일직선 걷기, 트램펄린, 추천하는 스포츠 활동, 방과 후 활동입니다. DCD-아이에게는 복잡한 규칙과 빠른 판단이 필요한 구기 종목 축구, 농구보다는 자신의 기록을 갱신하는 개인 종목이 훨씬 효과적이고 자존감 형성에 좋습니다. 수영, 물의 저항이 몸을 지지해 주어 관절 부담 없이 전신 협응을 익힐 수 있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태권도 무술, 품새처럼 정해진 동작을 반복해서 익히는 과정이 운동 계획, 모터 플래닝, 능력을 키워줍니다. 자전거 타기, 처음에는 보조바퀴나 밸런스 바이크로 시작하여 균형 감각을 익힙니다. 방송 댄스 리듬 운동, 음악의 리듬 청각적 단서, 이 몸을 움직이는 타이밍을 잡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5. 부모님을 위한 팁, 과제 분해, 타스크 브레이크다운입니다. 운동을 가르칠 때는 전체 동작을 한 번에 시키지 말고 쪼개서 가르쳐 주세요. 줄넘기 예시입니다. 줄 없이 제자리에서 점프하기, 리듬 익히기입니다. 한 손에 줄을 쥐고 돌리는 연습하기입니다. 줄을 돌리고 발 앞에 멈춘 뒤 깡충 넘어보기 구분 동작입니다. 연속 동작 시도하기입니다. 조기 치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달성 협응장애 DCD의 치료와 예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early intervention입니다. 과거에는 아이가 크면 저절로 좋아질 것이라고 믿는 경우가 많았으나 연구 결과 DCD-아이의 50에서 70%는 성인기까지 운동 어려움이 지속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치료의 시작 시기는 단순한 운동 능력뿐만 아니라 아이의 자존감, 사회성, 정신 건강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됩니다. 1. 치료 시작 시기에 따른 예후 차이입니다. A. 조기 발견 및 개입, 만 4~5세, 취학 전, 골든 타임입니다. 이 시기는 뇌의 신경 가소성, 브레인 플라스티시티가 가장 높아 운동신경 회로를 재구성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운동 격차 감소, 또래와의 운동 능력 격차를 가장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2차적 문제 예방, 나는 못해라는 부정적 자아상이 굳어지기 전에 개입함으로 자존감 저하나 운동 회피 성향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학교 적응, 초등학교 입학 후 요구되는 글씨 쓰기, 체육 활동 등에 미리 대비하여 학습 자신감을 지킬 수 있습니다. B. 학령기 개입, 만 6부터 12세까지 가장 흔한 진단 시기입니다. 학교 생활에서 줄넘기, 글씨 쓰기, 리코더 연주 등 구체적인 어려움이 드러나며 진단을 가장 많이 받는 시기입니다. 기능적 향상, 특정 기술, 자전거, 줄넘기 등을 집중적으로 연습하면 충분히 습득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 지원 필요, 이미 또래와의 차이를 인식하고 위축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운동 치료와 함께 할 수 있다는 성취감을 주는 심리적 지지가 예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시청소년기 및 성인기 개입 만 13세 이후입니다. 운동 기능 자체의 획기적인 개선보다는 대처 전략 코핑 스트래티지와 환경 수정에 초점을 맞춥니다. 운동 기술, 새로운 운동을 배우는 속도는 여전히 느리지만 자신에게 필요한 기술, 운전, 타이핑은 반복 훈련을 통해 충분히 숙달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 위험, 치료받지 않고 방치된 경우 청소년기의 우울증, 불안장애, 사회적 고립감이 나타날 확률이 또래보다 약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건강관리, 운동을 기피하여 비만이나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경쟁 없는 생활, 체육, 헬스, 요가 등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D. 치료 여부에 따른 장기적 결과, 성인기 모습입니다.
DCD는 완전히 사라지는 병이 아니라 평생 관리하는 특성에 가깝습니다. 치료를 받은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의 성인기 모습은 확연히 다릅니다. 자아상, 적절히 치료하면 자신의 서툴을 인정하고 강점, 창의성, 언어 등에 집중합니다. 방치하면 나는 무능하다는 낮은 자존감과 학습된 무기력이 지배합니다. 일상생활, 적절히 치료하면 타이핑, 찍찍이 신발 등 도구를 활용해 불편함 없이 생활합니다. 방치하면 단추 채우기, 운전, 요리 등 일상 과제에서 좌절감을 느낍니다. 사회성, 적절히 치료하면 자신에게 맞는 취미를 찾아 사회적 관계를 유지합니다. 방치하면 운동 활동이 필요한 모임을 회피하여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쉽습니다. 직업, 적절히 치료하면 신체 협응이 덜 필요한 직종에서 전문성을 발휘합니다. 방치하면 시간 관리, 정리정돈, 멀티태스킹의 어려움으로 직무 스트레스가 큽니다. 3. 부모님이 기억해야 할 핵심 조언입니다. 크면 좋아지겠지는 위험합니다. DCD-I의 운동 발달 지연은 저절로 따라잡히지 않습니다. 개발먼트 캐치업이 자연적으로 일어나지 않음. 막연한 기다림은 아이가 실패 경험을 쌓는 시간만 늘릴 뿐입니다. 늦었다고 포기할 때는 없습니다. 비록 골든타임만 5살 전후이 지났더라도 치료는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청소년 성인기 치료의 목표는 국가대표급 운동신경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불편함 해소와 우울, 불안 예방으로 전환됩니다. 이중 문제 더블 히트를 막아야 합니다.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운동 못하는 것의 일탐 때문에 친구들에게 놀림받고 우울해지는 것, 이 털입니다. 운동 실력을 키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가 잘하는 다른 영역, 그림, 블록 조립, 독서 등을 찾아 자신감의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예후를 좋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물리치료 대 감각통합치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 능력,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라면 물리치료 또는 작업치료의 과제 지향적 훈련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현재 의학계의 정설입니다. 반면 감각통합치료 SI는 아이가 감각 과민 둔감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때 이를 조절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만 운동 기술 자체, 줄넘기, 글씨 쓰기 등을 가르치는 데에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효과 비교,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요? 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접근 방식 탑다운 바텀업에 있습니다. 방식, 물리치료는 탑다운 방식이며 감각통합치료는 바텀업 방식입니다. 원리, 물리치료는 자전거를 못하면 자전거 타는 법을 직접 쪼개서 가르치자는 원리이며 감각통합치료는 자전거를 못하는 건 균형 감각 문제니까 그네를 태워 감각을 키워주자는 원리입니다. 주요 활동, 물리치료는 코어 운동, 균형 잡기, 줄넘기 연습, 공 던지기 등 실제 동작을 반복하며 감각통합치료는 그네 타기, 짐볼 구르기, 브러쉬 마사지 등 감각 자극을 제공합니다. 효과, 물리치료는 운동기술 습득에 탁월하며 배운 동작은 확실히 좋아지며 감각통합치료는 감각 조절 안정감에는 좋으나 운동기술로 바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권장 대상, 물리치료는 움직임이 서툴고 특정 운동, 체육, 줄넘기를 못하는 아이가 대상이며 감각통합치료는 소리에 예민하거나 옷감에 까다롭거나 산만한 아이가 대상입니다. 2. 왜 물리치료 과제 지향가 더 권장되나요? 입니다. 과거에는 감각 부리를 치료하면 운동 열매이 좋아질 것이라고 믿었지만 최신 연구들은 원하는 동작을 직접 연습해야 뇌가 배운다. 타스크 스페시픽 러닝 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COOP, 인지적 접근. 아이가 스스로 어떻게 움직여야 성공할까를 생각하게 만드는 치료법, 작업치료의 일종, 이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치료로 꼽힙니다. NTT, 신경운동 과제훈련, 물리치료에서 주로 쓰며 아이에게 필요한 동작, 계단 오르기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킵니다. 3. 그렇다면 감각통합치료는 필요 없나요? 입니다.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감각통합치료가 꼭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각방어, 그네 타기를 무서워하거나 손에 뭐가 묻는 것을 극도로 싫어해 운동 자체를 거부할 때입니다. 각성조절, 아이가 너무 산만하거나 high arousal, 너무 처져 있어서 low arousal, 집중을 못할 때입니다.
전략, 감각 통합으로 아이의 컨디션을 운동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은 뒤 실제 운동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좋습니다. 4. 부모님을 위한 팁입니다. 운동을 잘하게 하고 싶다면 병원이나 센터에 과제 지향적 접근 (Task Oriented Approach)이나 CEO 워프를 하는지 문의하세요. 단순히 그네만 태워주는 곳보다는 실제 동작을 가르쳐주는 곳이 DCD-I에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감각이 너무 예민하다면 감각 통합 치료를 병행하되 이것만으로 운동신경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는 낮추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가정 내 훈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달성 협응장애 DCD-I를 위한 가정 내 훈련은 엄격한 운동 시간을 갖는 것보다 일상생활 그 자체를 훈련장으로 만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병원 치료는 주 1, 2회지만 옷 입기와 식사는 매일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가정 훈련의 핵심은 완벽함이 아니라 참여입니다. 단추를 잘못 끼워도 끝까지 스스로 했다면 폭풍 칭찬해 주세요. 그 작은 성취감이 쌓여야 아이 뇌가 나도 내 몸을 조절할 수 있어 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영역별 일상생활 훈련 ADL 트레이닝입니다. 아이가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자조활동 셀프 헬프 스킬부터 조금씩 수정해 주세요. A. 옷 입기 및 단추 끼우기입니다. 역연쇄 기법 Backward Chaining 가장 효과적인 교육법입니다. 부모님이 옷을 90% 입혀주고 마지막 단계 바지 끝을 허리까지 올리기 마지막 단추 당겨 빼기만 아이가 하게 합니다. 성공하면 점차 아이가 하는 비중을 늘려갑니다. 80%, 50%, 0%. 내가 했다는 성취감이 핵심입니다. 환경 수정. 단추가 너무 작다면 구멍을 조금 헐겁게 넓혀주거나 처음엔 큰 단추 옷으로 연습하세요. 앞뒤 구분이 어려운 아이를 위해 옷 안쪽 태긋하게 색깔 스티커를 붙여 스티커가 뒤로 가게 입자고 약속합니다. 양말 신을 때 엄지발가락부터 쏙 하고 구령을 붙여주세요. B. 식사 및 도구 사용입니다. 도구 변경, 손가락 힘 조절이 안 되어 젓가락질이 어렵다면 손잡이가 두꺼운 숟가락이나 에디슨 젓가락 교정용을 충분히 오래 사용하게 해주세요. 도구는 편해야 합니다. 자세 잡기 90-90-90 법칙, 엉덩이, 무릎, 발목이 모두 90도로 꺾여 발바닥이 땅에 단단히 닿아야 손을 정교하게 쓸 수 있습니다. 발이 둥둥 뜨면 식사 중에 딴짓을 하거나 흘릴 확률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C. 글씨 쓰기 및 학교 준비입니다. 압력 조절 놀이, 글씨를 너무 진하게 꽉 쓰거나 흐리게 쓰는 아이들을 위해 클레이 점토, 위에 글씨 쓰기나 쿠킹 호일 위에 글씨 쓰기를 해보세요. 힘 조절 감각을 익히는 데 좋습니다. 연필 교정기, 시중에 파는 고무 교정기 펜실 그립을 끼워주어 손가락 위치를 잡아주세요. 2. 추천 홈 프로그램 모델 COOP 접근법 가정용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권장되는 COOP 인지적 접근 방식을 가정식으로 변형한 프로그램입니다. 부모가 이렇게 해 라고 지시하는 대신 아이가 어떻게 하면 될까를 생각하게 만드는 대화법입니다. 실전 예시 줄넘기 1개 넘기 도전입니다. 목표 고을 아이가 직접 정합니다. 1. 아이 나도 줄넘기 쌩쌩하고 싶어. 2. 부모 좋아 그럼 이번 주는 줄 없이 점프하기부터 해볼까. 현실적인 목표로 쪼개주기 계획 필안 전략을 함께 짭니다. 1. 부모 줄이 발에 자꾸 걸리네. 어떻게 하면 안 걸릴까? 2. 아이 발을 더 높이 들까? 3. 부모 좋은 생각이야. 아니면 하나 둘 소리를 내면서 뛰어볼까? 실행 또 계획대로 해봅니다. 전략은 눈줄 보고 점점프이라고 입으로 소리 내며 뛴다. 청각적 단서를 이용하면 타이밍 잡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확인 체크 성공 여부를 아이가 판단합니다. 1. 부모 방금은 왜 줄이 안 걸렸을까? 2. 아이 내가 점 하고 소리 낼 때 뛰어서 성공했어. 3. 집에서 하는 놀이형 운동 숨겨진 훈련입니다. 아이에게 운동하자고 하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놀이 속에 치료적 요소를 숨겨주세요. 이불 김밥 말기 고유수 용성 감각 내 몸 위치 알기를 향상시킵니다. 아이를 이불로 김밥처럼 돌돌 말고 꾹꾹 눌러줍니다. 몸의 경계를 인식하게 해줍니다. 빨래 집게 꽂기 소근육 N 시지각을 향상시킵니다. 빨래 건조대에 빨래 집게를 색깔별로 꽂거나 부모님 옷에 꽂은 집게를 아이가 점프해서 떼게 합니다.
풍선 배구, 눈손 협응 타이밍을 향상시킵니다. 풍선은 천천히 떨어지므로 운동신경이 느린 아이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떨어뜨리지 않기 대결을 하세요. 동물 흉내 걷기, 코어와 대근육을 향상시킵니다. 곰처럼 걸어서 화장실 가자, 개처럼 옆으로 걸어서 주방 가자라며 이동 자체를 운동으로 만듭니다. 소아신경과 전문의 김영훈 교수였습니다.